안녕하세요. 오반브라운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달러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지구 궤도를 벗어날 수 있는 엄청난 궤도 이탈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 만큼 정말 크레이지 모드로 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기어가 제대로 스포츠 모드에 들어가서 달리게 되는 건 앞으로 미국 금리가 8% 정도까지 치솟을 가능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엄청난 고금리 상황을 전해올 수도 있는, 그냥 복선이 깔리는 그런 수순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벌써 달러 인덱스,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의 가치가 어느 정도로 치고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선제지표, 벌써 105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로는 거의 1370원을 달리고 있고, 전 세계 통화를 벌겋게 달아오르게 만들고 있는 추세죠. 일본 엔화 역시 달러의 등살에 못 이겨서 엔화가 추락하고 있고, 엔저 현상을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 전 일본이 중앙은행 차원에서 금리를 올리는 17년 만에 펌프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엔저 현상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엔화, 게다가 중국은 디플레로 처박히는 거의 추락 수준의 경제 지표로 인해서 일찌감치 위안화는 위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위안화까지 아래로 처박히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나라 원화는 위안화와는 아주 강력한 블루투스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같이 동반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로화는 어디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나? 택도 없죠. 그냥 유로화 자체도 유럽 경제 지표가 그닥 좋지 않은 상황에서 스위스가 지난달 금리를 인하하는 자신감을 보였었는데, 이건 스위스니까 가능한 일이고, 금융의 본자 자리를 꿰차고 유럽에서 가장 강한 프랑이라는 통화 가치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금리를 인하해도 충분한 자신감이 뿜뿜. 오늘 새벽에 유럽 중앙은행 ECB도 전격적인 금리 동결을 선언을 했죠. 분위기 심상치 않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면 5번 연속 스트레이트로 금리를 동결한 건데, 아니 스위스가 금리 인하 스탠스로 치고 나가는 것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도 본격적인 금리 인하의 봄이 올 거라고 예상이 그냥 거의 사실처럼 받아들여졌던 부분이 강한데, 이렇게 그냥 불철주야 금리는 마냥 제자리 러닝머신 위를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제자리인 거죠. 뭔가 유럽 쪽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역시 달러 강세에 문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4.5%. 유럽 자체 시그널도 물가 비상이 걸려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인플레에 민감한 촉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고, 자체 평가도 금리 동결 수순이 지금 물가 상황을 상당 부분 둔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어서 결국엔 금리 인하와는 다른 동결 수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논평을 내고 있죠. 게다가 특정한 금리 경로를 미리 정해서 움직이지 않겠다는 신중론을 설파함으로써 앞으로 절대로 미리 움직이는 우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스스로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유럽도 앞으로 미국 기준금리 여파가 상당히 심각한 충격파를 줄 것으로 예상, 일단 우산 쓰고 우비까지 입고 대비하겠다는 것으로 쉴드를 치고 있는 거죠. 결국 유럽 쪽 분위기로 봐선 미국 기준금리는 1mm도 올 한해 움직이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는 자체 판단이 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모든 나라의 통화에 불이 난 건 바로 달러 인덱스가 달러를 강하게 밀어올리는 이 기축통화의 엄청난 파괴력 때문인데, 이렇게 미친 듯이 환율이 우리나라로 들썩이기 시작을 한 거고, 어제 6시 이후에는 1370원까지 치고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물가 부분에서 비상이 걸리게 되는 거고, 모든 경제 지표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어제 미국에서 날아온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모습을 보이면서 환율을 자극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의 1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2022년 11월 이후 최고치로 나왔는데,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다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마땅히 인하를 고려해야 하는 중거점이 많이 퇴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지금까지 올린 게 얼만데.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금리 지표로 막아낸 인플레이션 기저의 불안전성, 자기들 스스로를 칭찬하는 모습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지금껏 우리가 이렇게 견고한 금리 상황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정도로 버티는 거다, 항상 미국 연준이 말하는 일성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이런 금자탑을 무너뜨리기에는 너무 커버린 존재감을 바로 지워버리기도 아쉬운 거고, 미국 연준 입장에서는 그냥 겉으로는 울상이지만 화장실 들어가면 입꼬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만큼 앞으로 자기들 통화 권력의 패권이
말 한마디에서 우주보다 넓은 범위의 광범위한 금융적 파괴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리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겁니다. 6월 인하설은 고사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12월까지 우려먹기, 그냥 사골곰탕 끓이듯이 쭉 진행하게 될 건데요.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이번에 그러니까 주거비까지 제외한 물가인데 그냥 순수 그 자체의 덩어리 물가도 전년 대비 4.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서 전혀 물가지수가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 시카고 상업거래소는 6월 금리 인하를 9월까지 훅 뒤로 밀어버리고 있는 예상도도 나오는데 이거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대로 아무 말 대잔치식으로 예상 타임테이블 내놓는 거고 등 뒤에 숨긴 카드는 올해 금리 인하는 절대 없다라는 말과 바꿔도 무방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환율이 이렇게까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선거가 끝난 이후에 매물 추이도 관심사인데요. 서울 매물량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83,000건. 거의 뭐 이 숫자에 딱 달라붙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터져나올 조짐을 보이게 될 겁니다. 다주택자들에게는 호재적인 요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라서 가뜩이나 금리 상황도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고유가에 딱 물려 있고 좀 전에 미국과 유럽 금리 상황이 거의 뭐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링 밖에서는 뭐 그냥 경기 포기하고 깔끔하게 접고 나가면 좋은데 링을 나서자마자 그냥 뒤통수 까이게 하는 요소들이 쫙 깔려 있어서 링 안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무시무시해. 그러니 매물을 전날보다 더 많이 던질 수밖에 없는 건데 83,000건 수준에서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죠. 선거 이후에 집값 추이가 그리 단단하지 못하게 그 궤적을 이어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서 매매 전세 월세 도합 13만 건에 육박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그냥 매물만 던지는 게 아니라 가격도 던지는, 그러니까 매물 증가와 동조되는 가격 하락세가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다주택자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동산 완화 조치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전처럼 그냥 쭈루룩 빨래 널듯이 펼쳐놓은 매집한 물량들 그냥 가장 명망이 높은 입지 하나로 통일,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빠르게 다주택자들이 방향을 선회할 할 것으로 보이죠. 그러니 집값 변곡점의 포인트가 눈앞에 보인다는 겁니다. 어제 나온 한국부동산 매매가격지수 작성 기준을 잘 봐야 되죠. 4월 8일 기준.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틀 전의 표본들인데 서울이 계속해서 오름세로 이어진다는 거고 수도권이 마이너스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표들은 조종기가 끝나고 매수세가 다시 붙는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는 추세적인 모습을 그리지 않고 있다는 점. 일단 선거 전후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대 심리를 반영한 매매가격 지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일단 초반에 본 것처럼 매물들이 쌓이고 있다는 점이죠. 가격 반등을 예상하는 지표도 결국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전세가가 상당 부분 약세 현상 보이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거래도 안 되고 매물도 쌓이고 전세가가 주춤하고 있는데 서울은 전주보다 더 내려갔어요. 어떻게 매매가가 추세적인 반등세로 전세가가 이 모양인데 갈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원 지표 말고 KB 지표를 뜯어보면 역시 변동률에선 매매가격 지수가 여전히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원과는 조금 다른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 전환을 말하기에는 KB 지표는 여전히 매매가가 그리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03 정도 나오고 있는데 이 지표는 거의 일정 수순에서 마이너스 궤적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는 수치로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죠. 지금 실거래 현장에선 초단타 보유 파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1년도 못 버티고 바로 눈물의 손절매에 들어간 물량들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리가 목을 조르고 있는데 어떻게 끝까지 집하고 같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바로 손절매 끊어내야 내가 빠져 죽지 않을 수가 있는 건데 전국 초단타 거래 비중이 1, 4분기 3.6% 정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는 추세죠. 이런 식으로 그냥 거의 눈썹이 휘날리도록 집을 팔았던 지역이 바로 인천인데 파이가 5.7%에 달할 정도. 일단 이렇게 1년 이내에 집을 처분하게 되면 매도자 입장은 부담 100배, 세금 폭탄 맞게 될 수밖에 없고요. 양도소득세 세율이 50%에 달하게 되는데 양도 차익이 1,000만 원 정도면 뭐 중개수수료, 여타 세금 합치면 거의 남는 게 없겠죠. 게다가 양도 차익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고 거의 뭐 눈물을 머금고가 아니라 마피를 머금고 팔아야 하는 입장에선 집값이 초단타 급매로 내려오면서 가격을 한선까지 내리지 않으면 쳐다보지도 않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영끌한 사람들은 거의 죽을 맛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급하게 진입해 들어오다 보니까 렉이 딱 걸렸어요. 이거 그대로 유지하다가는 전체 생활이 유지되지 못할 판이니까 인천 쪽 초단타 거래가 엄청나게 폭증을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렇게 거래가 쉽게 되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인천권, 경기권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요즘에는 가격을 내려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서 거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실거래 현장은 아비규환인데 부동산 지표는 너무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곳으로 나타나서 거의 입이 벌어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의 괴리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개인도 매도를 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매물이 회전이 제대로 안 되는 것과 동시에 은행도 지금 뭐 자금이 돌지 않아서 돌게 생겼는데 이금융권 부실을 시중은행이 떠안고 갈 수도 있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금융권이 보유한 부동산 PF 사업장의 대출 채권 인수. 그 대부분 부실 채권으로 변질될 수 있는 은행으로서는 뭐 가장 피하고 싶은 자산들인데 이걸 대신 떠안아서 쉴드를 치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은행 입장에선 저조한 움직임을 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렇게 이금융권 대출 채권을 따는 은행에게는 인센티브를 뭐 줄 수 있는 계획도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지금 이금융권 사정 안 좋으면 그냥 시중은행에 업고 가야 하는 상황까지 연출이 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매매 시장에서의 회전력이 반감되고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에서의 회전력도 스스로 자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차 끌어와서 점프를 하는 겁니다. 방전되어 있는 차, 쌩쌩한 차 끌어다가 배터리 충전하는 원리가 똑같은 거. 그만큼 4월은 PF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위기가 펼쳐질 수도 있는데 이걸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뭐 은행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되게 껄끄럽지. 부실을 뭐 그대로 떠안게 되는 건데 이거 자칫 손해보는 장사일 수 있거든요. 오늘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서 기준금리 결정하게 되는데 당연히 금리는 동결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뭐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전혀 뭐 미국 쪽 기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인상 쪽을 얘기하는 위원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PF 상황이 물려 있어서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인하 쪽은 뭐 꿈도 꿀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방금 나온 발표 3.5% 수준으로 동결됐습니다. 포인트는 전원 일치라는 점. 이렇게 되면 지난 2월부터 10회 연속 동결인데요. 5월에 한국은행 금리 동결한다고 하는 사람들 소리 다 어디로 갔지? 금통위의 결정, 도저히 잡히지 않는 물가, 그리고 견조한 미국 기준금리 영향. 절대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집값 지표가 정말 현장 거래와는 다른 분위기 보여주는 것도 아마 일주일, 2주일이면 푹 꺼질 가능성 아주 많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미국 분위기 심상치 않습니다. 달러가 그냥 거의 모든 각국의 통화를 잡아먹고 있어요. 무슨 팩맨인 것 같아. 이렇게 자산 시장은 기울어 가는구나. 하늘에 태양이 둘이 될 수가 없지. 결국 금통위도 방금 이러한 견조한 분위기 그대로 계승. 앞으로 집값은 그냥 바로 내리꽂힐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도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빠물한 목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오나입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